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목요일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어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죠. 이 국민의힘의 압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에게 패한 것만 빼고는 완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180석이나 내가지고 참 압승을 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 것을 보면 참 알 수가 없고 민심은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서도 열린 우리당의 어떤 과오를 그러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되풀이가 된 것 같네요.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놀라서 우리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는 후보가 야반 도주다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그렇게 무슨 놀라가지고 어디 도주하듯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밀어붙였느냐? 무슨 어떤 자신감으로 그러한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고도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느냐? 위장 탈당을 하고서도 위장 탈당이 아니다. 무슨 그냥 정상적인 탈당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하고 그것도 국민이 잘 믿어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웃기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또 검토할 시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렇게 국민의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서 빠른 국무회의 통과를 했던 것은 어떤 자신감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 돌이켜보면 이제 0.7% 그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었는지 안 그러면 야반 도주하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4년 전에 지방선거나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도 이번에 4년 내지는 2년 만에 오히려 이제 대패를 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뭐냐? 예전에 대승을 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무슨 잘해가지고 능력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잘 보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7년에 이제 탄핵의 여파로 이제 대통령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국정농단 수사와 어떤 새머리로 인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 이전에 민주당이 엄청 뭔가를 잘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지방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라
예? 그 당시 집권당에서 뭘 못해서 국민의 노여움을 크게 사서 탄핵이 되는 바람에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권력이 절대 다수의 절대 권력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너무 과잉 행사, 아니죠, 행패에 가까운 그러한 횡포를 부리다 보니까, 독선적이고 횡포를 부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미움을 사가지고 반대로 이제 국힘에서 압승을 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좋아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또 5년,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물론 그 중간에 2년 뒤에 또 국회의원 선거, 중간 평가 비슷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 두 번, 냉탕 온탕을 두 번 가봐서 정신은 좀 차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아테네, 플라톤, 뭐 그러한 시대에, 로마 시대나 이태리 그런 시대의 어떤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욕심과 결부되어 있어 가지고 알고도 잘 못 고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 그 이해찬 의원이 대표인가요 그때, 열린 우리당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종을 울렸죠. 참 겸손한 말로서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건 좋은데, 그 2년 동안 뭐가 이렇게 어떤 점이 그 말대로 한 게 있나요? 예? 그냥 정권의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을 온갖 빌미로 이제 압박을 해서 이제 물러나게 한 거, 그리고 모든 국정에서 이제 자기들 독단적으로 한 거,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 그러한 것 빼고는 겸손한 모습이 전혀 없었고, 말로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번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서는 되지 않는다. 특히 정치인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 심판의 회초리로 때리지 않으면 뭐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종전의 당원이 아닌, 당의 국회의원도 지방 자치단체장도 아닌 그런 사람이 대권을 잡은 것처럼, 기존 기성 의원들, 정치인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국힘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지만 전체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된 것이다.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잘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지금 뭐 신삼국 시대라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있고 권력이, 남한의 권력이 동서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한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면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자기들이 뭐가 잘난 줄을 알고 오만방자하게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그 소수의 이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냥 뭐 표만 나오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밀어붙이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 민주당이 딱 당선이 돼서 딱 이렇게 목을 조이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의 오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멋진 국민의 선택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이 부패하지 않고 좀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다. 이래서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쩌면 뭐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있죠. 바로 이재명 전 도지사의 당선이죠.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뭐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에 크게 덕이 될 것이 있겠는가. 지난번에 무슨 검수완박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전 도지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하나의 민주당에는 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사도 받아야 되고 법카라든가 대장동 법카는 뭐 임박한 것이고 대장동 여러 가지 수사 고소 고발이 많죠. 이것을 넘어서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아무리 검수완박이 있지만 경제 사건은 또 경찰에 넘어가지를 않죠. 당분간.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는 5년이나 남아 있고 이래서 그 기간을 버티기도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책임 정치인으로서의 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물론 뭐 0.7% 차이라서 현실을 잘못 인식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여학생이 이렇게 밀친다든가 무슨 머리를 누른다든가 벤치에 가서 올라가서 그냥 앉아있던 사람 놀래서 옆으로 피하는 그런 그곳에서 또 연설을 한다라든가 이래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을 많이 국민들이 상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양을에 분당 갑을 놔두고 계양을에 출마함으로써 어떤 멋진 모습, 참 그런 감동을 주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수사 이런 것인데 계속 민주당에 침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예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에 대해서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동훈 장관도 있고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는 5년이나 남아 있고 또 검수완박이 있지만 2년 뒤의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 되는 걸 봤을 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운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원해야 되는 건데 내가 뭐 자꾸 미리부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믿고 또 험한 일도 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시대의 뭐 어떤 요구를 또 잘 대표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뭐 이재명 전 도지사도 참 여러 가지 성남에 있을 때 3대 무상 음? 그러한 것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어젠다 이런 거를 제시했죠. 무상 교복이라든가 아무튼 그리고 경기도에 있을 때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아무튼 그것이 뭐 결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새로운 의제를 제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보까지 끼어차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도 압승을 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없다. 잘해서 압승을 하게 된 거 아니다. 남이 못해가지고 남이 도저히 이상한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해서 검수완박에 뭐 성추문에 또 뭐 청문회 그 참 회개한 코미디에 온갖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많이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반사 이익을 얻었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력 있는 후보도 지난 대선 윤석열 영입하기 전까지는 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힘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혁신이 있느냐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리 나눠 먹기 또 뭐 여러 가지 방심하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면 국민이 또 국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스타일상 또 다른 전임 대통령들하고는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통령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교훈을 잘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물 깨짓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